최근에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의 주도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유권자들의 투표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에 확정이 된 조지아주의 선거법은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한 것인데, 민주당은 소수계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낮추려는 공화당의 의도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1차 접종을 끝내고 2차 접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제 날짜에 2차 접종을 받지 못한 경우 되도록이면 빨리 2차 접종을 받으라라고 CDC가 권고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이 조지아주 선거법 개정이 지난주에 확정이 됐는데 지금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주가 지난주에 우편투표, 사전투표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조지아주만의 문제가 아니죠. 조지아주에서 이게 이제 그 주하원과 주상원 그리고 주지사 서명까지 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다른 주까지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는 다 좀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결사 저지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인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심하고, 또 우리 같은 이 소수계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게 그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소수계들의 투표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건 그 소수계에게 상당히 불리한 거니까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핫 이슈로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공화당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 정치적으로 조지아 선거법이 그 개정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바로 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 조지아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죠. 그래서 sick, 역겹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공화당을 향해서 맹공을 하고 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조지아주 선거법 개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주에 그 기자회견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대응해서 바로잡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공화당은 뭐 속전속결로 이번에 그 이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켰고, 또 민주당은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럴 만큼 양측 모두에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된 문제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얻었는데 이 조지아주가 대표적인 보수 지역이고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고요. 조지아주에서. 그리고 올해 1월 초 연방상원 선거 결선 투표 2개 결선 투표, 그러니까 2명을 뽑는 결선 투표에서 역시 두 성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의 성지였다가 이제는 완전히 진보로 털바꾸만 조지아주에서 이 공화당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공화당이 이길 수가 없겠다. 앞으로 선거에서 계속 민주당만 이기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선거법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좀 간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 11월 선거 기억하시겠지만 뭐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연방상원, 연방하원 선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뭐 사전 투표 이런 것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선거일이 11월 3일이었지만 11월 3일 당일날 선거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앞에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한 표를 행사한 사람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백전백패하겠구나. 공화당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금 현재 이런 그 선거제도가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공화당은 받아들이고 있고, 이거 안 바꾸면 좀 정말 힘들겠다. 그럼 위기의식이 팽배해서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이거 바꿨고요. 그래서 공화당은 다른 주에서도 계속 이걸 바꿔나간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반면에 민주당도 좀 마찬가지예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좀 공화당이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우편투표라든가 사전투표 이런 것을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게 된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이기기가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절대로 공화당이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선거법이 개정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당이 지금 사상결단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간이 없이 제로섬 게임으로 완전히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조지아 주의회는 지난 25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우편 투표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고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즉각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조지아주에서 일단 공화당이 의도한 대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도 그러니까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또 주지사로 있는 그런 주들은 다 지금 이 조지아주와 같은 그런 과정을 지금 밟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선거법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어허. 그 유권자가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려 할 때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 정보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신청 기한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 설치 장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것 등이 주요 내용이고요. 또 투표를 감독하는 절차도 강화하는 그런 규정을 새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재자 투표 요청 기한을 선거 전 11일로 단축했고요. 운전면허증이나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 번호를 요구하는 등으로 해서 본인이 확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그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함 사용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 장소에만 우편 투표함을 배치했고,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 투표 장소에 가야지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뭐 지난 11월에 보면 아무데나 했잖아요. 그렇죠. 그 길가에도 했고, 네네. 뭐 민주당이나 뭐 이런 그 선거 사무소에 가도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반드시 투표소에만 투표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선거구가 열려 있는 기간 동안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거가 열려 있는 기간 동안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러니까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그 카운티 선관위에 대해서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부가 아니라고 해도 카운티가 그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주정부가 이 선거와 관련해서는 카운티에 강하게 간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투표를 위해서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유권자들에게 음식물 제공이나 음료수 제공도 금지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선 투표 일정도 지금 9주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조지아주 연방상원 결선 투표 일정이 9주였기 때문에 1월 5일이 선거일이었지만 이미 그 11월부터 이 선거 운동이 막 벌어지고 그랬는데 이걸 4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9주가 아니라 4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 축소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공화당이 어느 정도 위기 의식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그렇죠. 걸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 대선 또 올해 1월 연방상원 결선 투표를 보면서 그 공화당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선거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조지아 같은 이런 보수의 아성인 이런 지역은 당연히 공화당이 이길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수색이 짙은 남동부 조지아주에서마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고 또 연방상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 2명이 지고 민주당 후보 2명이 이기는 이런 결과가 나오자 이 공화당이 아주 경악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 사전 투표 때문에 패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우편 투표, 사전 투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공화당은 절대로 민주당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백악관과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은 계속 민주당 찾을 것이다. 이제 이런 위기 의식에 사로잡힌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은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지사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대선 이후에 조지아주 선거제도에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대선 이후로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법 개정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주하원과 주상원을 통과하자 바로 그 사인을 해가지고 이 법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놔뒀다가는 다시 또 공화당이 밀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이제 반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조지아주를 비롯해서 지금 공화당이 주지사를 하고 있고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주에서는 조지아주와 같은 움직임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자신이 알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알고 있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걸 굉장히 비열한 행위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같은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경쟁을 해서 이기든 지든 유권자들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네. 이렇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법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건 공화당 유권자들조차 비열하다고 욕하고 있다.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격탄을 날렸고요. 그래서 공화당을 막는데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지아주 상원의 민주당 글로리아 버틀러 원내대표도 아주 맹비난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 분리법이 존재한 짐 크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짐 크로 시대는 19세기인 1876년부터 흑인 민권법이 통과된 1965년까지 사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시대는 흑인과 백인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렇죠. 흑인들은 백인이 있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차별하는 게 정당화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마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금 시대를 뒤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아주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선거법 개정으로 해서 흑인들을 비롯한 소수계들의 투표권 행사를 제약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권자 시민단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뉴 조지아 프로젝트 같은 단체 세 곳이 법안 핵심 조항들이 투표권리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내서 지금 법적 다툼에 들어갔는데요. 이거 이제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이 굉장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저스의 데브 로브스 감독도 네, 그렇죠. 예, 애틀랜타에서 올해 이제 네. 있게 된 올스타 네. 경기에 네. 자기가 내셔널리그의 감독직으로 안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 법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그 올스타전을 다른 조자가 데로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브 로버츠 감독도 힘을 보태는 한마디를 한 거고요. 토니 클락 선수노조 위원장도 조지아주에서 올스타전에 개최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전국적인 핫 이슈가 되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느 쪽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은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그러니까 극대화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이 너무 무례하게 이 선거법을 바꿔서 지금 선거 관련 규정이 누더기가 됐다. 그래서 선거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지속적으로 부정투표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점 때문이죠. 지나치게 무질서하게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문제가 컸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편 투표 경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용지에 기재해서 보내도 그걸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문제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해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에 서명만 제대로 해서 넘겨주면 마무리를 자신들이 해준다는 식으로 투표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투표를 해야지 투표를 민주당에 맡기는 건 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을 이제 이유로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고 사람들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정당이 해야 될 그 의무지.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도록 막는 거는 정당이 할 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공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설사 그런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작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공화당이 하는 것은 부작용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막는 거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막고 보수적인 사람들만 투표하게 하는 게 이게 옳은 거냐. 이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양쪽 주장이 다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 최대한 투표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된다는 건 민주당 논리가 맞는 거고요. 거죠. 그러나 그 안에서 부정한 투표라든가 불법적인 투표가 일어나는 것을 또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점은 또 공화당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선거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공화당은 어떻게 보면 선거의 좀 정확성을 강조하는 건데, 이건 어느 하나만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게 맞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부정선거는 또 막아야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맞아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 보장이 되고,
그렇지만 규제와 관리 감독은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양쪽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타협을 해서 올바른 선거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양쪽 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아이오와주에서 사실 조지아주보다 먼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조지아주가 지금 두 번째로 통과시켰고 다른 지금 10여 개 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공화당이 지금 검토 중인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화당에 유리한 쪽으로 가도 안 되고 민주당에만 유리한 쪽으로 가도 안 되고 양쪽이 타협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건 참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민주주의의 발상지고 그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엉터리 선거제도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백신 접종. 네. 이거 좀 속도를 내면서 2차 접종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화이자는 3주 후에 맞아야 되고 모더나 4주 후에 맞아야 되는데 3주가 지나서도 맞지 못하고 4주가 지나서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아, 이게 3주, 4주 지났는데 그러면 다시 1차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3주, 4주 지나고 나서 2차 접종을 해도 괜찮은 건지 그 부분이 헷갈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CDC는 3주, 4주 지났어도 그냥 2차를 맞아라. 이게 지금 CDC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차 3주 4주 간격을 지켜서 2차 접종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3주나 4주 후에 맞는 게 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조금 지나서 맞더라도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그 조금이라는 게 CDC 얘기는 6주입니다. 1차 접종을 하고 6주 안으로만 맞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 근데 뭐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1차 접종하고 2달, 석 달 후에 맞는 건 좀 곤란하다. 뭐 그러면은 그때는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의사들이라든가 뭐 보건소나 이런 데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러면 차라리 다시 1차부터 맞아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지만 6주를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2차를 맞아라. 예,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